네, 안녕하세요. 이제 유금 할 차례예요. 유금은 닭 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볼게요. 네 번째 페이지였나? 네, 네 번째 페이지가 있죠. 네 번째 페이지 네 번째 글자네요. 음력 8월을 의미를 하고요. 절기상으로는 백로? 백로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시간상으로는 아까 5시 반까지가 아니, 신시였죠. 신시. 신금. 그래서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가 유금의 시간이 되겠네요. 유금의 시간이 될 거고, 뭔가 이제 과실을 만들고 열매를 만드는 시기,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뭐 맛이 결정되는, 맛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라고 표현을, 열매? 숙살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요 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숙살직이랑 열매 맺는 시기. 이렇게. 열매가 연그는 시기. 아마 연글다는 말이 익어간다라는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음, 일단 보면 지장간은 경하고 신이에요. 그 경금의 지장간이 아까 무임경이었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유금은 도화예요. 도화. 그러니까 금의 기운을 방위해서 지니는 게 가을 서쪽인 게 신유술이거든요. 신유술의 센터를 맡고 있어요. 센터. 센터를 맡고 있는 애들이 가장 매력적이고 돋보이는 애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도화. 그래서 지장간에도 금의 성질을 지닌 천간의 경금하고 신금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경금하고 신금이다. 지장간이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술 항아리랄지 형상이 거울 같은 거울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 남을 뭐 비춰주고 뭐 이해타산에 뭐 능하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모습들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이라는 게 남을 뭐 비추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남의 비밀을 들추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고요. 음, 유금 자체가 이제 그 가을에 음, 그 오곡이랄지 여러 가지 과일들이 그 결실을 맺는 형상이라 보니까 둥글둥글한 모습 있죠. 달, 그러니까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한 달, 구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고 그 과거의 화학 기운에서 봤을 때 그 뭔가 활동성이 있고 그런데 뭐 실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유금에서는 이제 모든 게 완성이 되는 시기. 그리고 바꿀게요. 숙살지기도 지우고 완성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비어있는 틈이 없고 실속이 좀 알차 있는, 속이 꽉 찬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유금 자체가 술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면 과일들이 있고 뭐 이거 읽는다라고 하는 게 그 발효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에 비유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음, 닭이라고 하는 동물을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먹이를 탁탁 쪼아서 먹죠. 그래서 어, 먹이를 먹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한 움큼 잘 움켜쥐는 타입이 아니라 뭔가 파먹고 이렇게 옆으로 퍼지고 막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재물을 좀 잘 모으지 못하면서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이렇게 비밀을 들춘다랄지 남의 단점을 얘기를 해서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긴 한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숙살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음, 그 뭐라 그러지, 목을 좀 강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극한나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숙살지기가 그
뭐지? 금극목을 하는 기운이 더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봐요. 그 대신에 이제 그 금이 금극목을 하고 금생수를 하잖아요. 이 유금이 금극목을 좀 더 세게 하는 반면에 금생수의 역할은 좀 더 약하다. 그래서 아까 그 신금 공부를 할 때 신금이 금생수, 그러니까 임수를 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면에서. 아, 그리고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이 금의 색상은 원래 흰색이에요. 흰색인데 그 이 화면상에서 흰색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아예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금은 제가 회색으로 색칠을 해뒀고요. 좀 연한 회색으로 색칠을 할까 뭐 고민들을 해봤는데, 그렇고 수가 검정색이다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 형태로 표현을 했다. 색깔상으로는 흰색이 수가 아니라 금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금도 약간 좀 부들부들한, 그 신금처럼 부들부들한 금속이지 않을까 싶어요. 금속, 그 장신구랄지 뭐 온정도처럼 예리한 칼 이런 것들. 그리고 유금이 좀 날카로운 면도 있고 일 처리할 때 좀 깔끔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음, 이제 유금 다음에가 이제 술하고 해라는 글자가 오죠. 그래서 그 뭐더라? 역술인이 되게 좋은 사주인가 거기 봤더니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그것도 보면 그 술해라고 하는 글자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해라고 하는 글자가 천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 뭐 종을 치면은, 유금이 종을 의미하기도 한데요. 종을 치면 그 소리가 그 천문을 통하게 뭐 한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금은 예언이나 직관력이랄지 뭐 재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유금이 색정이 강하다, 뭐 음주감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또 예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몸의 흉터가 잘 생긴다, 뭐 이렇게. 뭐 아무튼 그런저런 말들은 어떤 글자에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뭐랄까, 글자가 서로 대비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보다 보면 연결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유금 같은 경우도 어떤 글자를 만나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신유술이 방합으로서 금국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삼합에서 보면 어, 화에서 시작되는 글자 사랑, 그리고 그다음에 겨울에 끝나는 글자 토가 축이니까 사유축이 또 그 삼합으로 금국을 형성을 하거든요. 쇠기운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글자들이 세 개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방아, 삼합, 그다음에 뭐 육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형충, 파해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외우고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유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울이었다. 거울이니까 남의 비밀을 잘 듣처럼 남을 자꾸 비추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구설에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처음 보니까, 한번 보고 그런 성향들이 있구나. 물론 모두가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유금이 어떤 글자랑 만났을 때, 그러니까 유금이 사화랑 그다음에 축토랑 같이 만나면 얘네들이 금국을 형성을 하는구나,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죠. 그다음에 유금이 자주를 보면 귀문관사를 뭐 만든다, 요런 부분도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들은 결국에 글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외워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유금은 이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 유금은 어, 신유술에서 봤을 때 가을에서 두 번째 오는 글자다 보니까 금에서 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유술에서 센터의 역할,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도화의 역할을 맡고 있다. 매력이 참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그리고 재주가 참 많다. 재주가 있다. 근데 재주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안 될 경우에 잔소리를 많이 한다, 잔소리가 엄청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방위상으로 서쪽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정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엔 이런 공부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외우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누가 나를 공부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지 바뀌는 거고요. 인생 역시나 사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주만 보고 제가 돈 벌 운이 있나요? 돈 벌 운이 없으면 노력을 안 할 건가요? 어떻게 노력을 해서 바꿔야죠. 그리고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운은 길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튼 그렇고요.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영상 속의 내용들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고수분들이 보시면 당연히 부족할 거고요. 공부의 방향이 대부분은 뭐라 그러지? 자기 일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자기 일주를 사주를 물어보고 이렇게 곁다리를 계속 늘려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슥 한번 이렇게 계속 짚고 넘어가고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깨우쳐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시죠? 좋은 내용이랄지 좋은 게 있으면 같이 알아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